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제 내담자분들 중에도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화 중에 이제 상담 그 사무실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대화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과 또 어떤 그 문제들,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고충 그런 것들. 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저보다 갱년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런 어떤 본인만의 지혜나 어떤 팁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중한 팁이나 지식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갱년기는 이제 뭐 그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생식 능력이 점점 이제 저하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호르몬, 그죠? 체내 호르몬의 어떤 그 분비라든가 어떤 그 조절 능력이라든가 균형 같은 게 이제 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동반되는 신체적인 증상, 또 이제 어떤 또 심리적인 감정적인 변화도 이제 같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어떤 그렇게 뭐랄까 이런처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변화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그죠? 뭐 잠이 잘 안 온다든가, 뭐 잠이 와도 도중에 깨기도 하고요. 음, 뭐 감정적으로는 짜증이 막 쉽게 난다든가, 이렇게 좀 어,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심한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막 그 뭐랄까 이렇게 막 되게 심하죠.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좀 본인도 힘들고, 근데 이런 게 또 오래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 가족들의 더 많은 그 좀 케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갱년기는 뭐 사실 이제 X세대, 소위 말하는 X세대, 그러니까 60년대 한 중반생부터 7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 한참 겪고 있을 나이죠. 근데 X세대의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 세대는 사실 그 갱년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 회자가 별로 안 됐었죠, 지금만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그냥 여성이 혼자 그런 거를 혼자 그냥 감내하고 알아서 이겨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회자가 많이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정보도 많이 넘쳐나고, 또 서비스도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좀 개선된 게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좀 힘들죠, 여성분들이. 어,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뭐 의료적인 아니면 뭐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케어보다는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갱년기를 일단 뭐 그 정의하고 해석하는 방법 많겠지만, 뭐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시기니까 몸이 일단 다르고 예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막 될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감정적으로 큰 막 이렇게 결함 같은 게 생겼다든가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렇게 내 인생에 무슨 막 큰 막
좌절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무서우니까 또 잘 불확실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그냥 이제 인생이 계속 발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치면서 근데 그냥 이거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 그러니까 이제 한 자연스러운 새로운 그 트랜지션, 그 전이의 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증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 테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슈나 이런 경험을 겪고 계실 텐데 대부분 지금 나이가 40대인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뭐 30대 중반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제일 갱년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앓고 있는 나이는 40대에서 50대 한 초반까지인 것 같아요. 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5가지를 좀 이제 리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관념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갱년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 성생활을 예전처럼 활발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 이건 뭐 사실이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갱년기는 주로 50대에 시작된다.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나이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시작되는 연령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꼭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 호르몬 치료를 뭐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제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의 어떤 체질이나 이제 신체 증상 또 본인의 어떤 이력을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걸 참조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모든 여성이 갱년기를 겪는다. 이거는 이제 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여성이 갱년기를 겪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좀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너 갱년기 때문에 너무나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한 절반 정도예요. 50%. 그리고 20% 정도의 여성분들은 그냥 이제 거의 증상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30%는 이제 그냥 슬라이트 아주 이제 미약한 정도의 이제 그런 증상만 경험하죠. 그리고 5번째, 갱년기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예. 자, 해서 자, 갱년기를 겪으면은 이제 이게 또 나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건강에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어떤 상실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 여성성에 대해서도 좀 상실되는 느낌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신감을 좀 이제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집에서도 이제 가족들하고 있어도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은 자기의 그런 경험이 자기는 너무나 힘든데 그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 괴로운데 남편이나 이제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엄마로 보고 그죠? 아내로 보고 그냥 슈퍼 엄마로 보고 그냥 계속 욕을 하잖아요. 남편으로 계속 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정작 내 자신의 고통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그걸 또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속적인 상실감 때문에 이제 우울감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스트레스랑 겹쳐지면 이제 이게 또 화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갱년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스트레스랑 겹쳐져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쉽게 바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일의 그런 뭐 좀 고단한 업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럼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쉽게.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또 뭐 세 번째는 이제 인생의 주요 단계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인생의 단계를 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일정 나이가 되면 가족이나 가까웠던 지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그런 사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 이제 집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상실감, 스트레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주요 단계 스트레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늘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또 강도가 경우에 따라서 커지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갱년기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경우에 이게 또 겹쳐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더 이제 뭐랄까 좀 막 이렇게 외로워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갱년기라는 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겪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랄까 좀 더 어리고 젊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뭐랄까 많이 좀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런 두려움이나 막 그 회의가 들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이게 갱년기가 진짜 계속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바꿔야죠. 그러니까 셀프 어퍼메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당장은 못하고 몰라주고 가끔은 오해를 하더라도 최소한 나 자신만큼은 이제 그런 나를 이제 좀 지지하고 격려해야죠, 스스로. 그러니까 나부터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셀프 어포메이션, 그러니까 자기 긍정을 하는 메시지를 주거나 좀 긍정적인 사고를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씩 매일 한 스푼씩 넣으면 점점 맛이 점점 짜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도 점점 긍정적으로 리프레임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뭐 지금도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고 결국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셀프 어포메이션을 많이 하시면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라 자기 지지가 되고 결국은 이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오해를 하든 뭐 안 좋게 보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의 역사와 나의 마음가짐의 의도라든가 그걸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셀프 어포메이션이 잘 되는 게 그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 주체성이죠. 여성의 주체성. 그거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자기 그 암시, 셀프 어포메이션에 좀 노력을 해보시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 어떤 그 높은 그 하이어 파워, 그러니까 신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뭐랄까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그 한계라든가 고충과 고난을 좀 신과 함께 이제 뭐랄까 동행하면서 그런 좀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이제 성장하는 거,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종교 기관에서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과 또 교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신 또 이제 비슷한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또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갱년기 때는 아무래도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좀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No,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하고 셀프 케어가 필요한데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요구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남편은 주말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고 애들은 또 이거 해달라고 막 저거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좀 자기 생활을 이제 갱년기 들면 많은 거를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뭐랄까 매니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죠? 다이어트부터 해서 보충제, 뭐 운동, 또 일의 업무량 그런 거 다 이제 새로 세팅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전처럼 모든 역할을 또 다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어디 가자, 뭐 누구의 뭐가 있다, 가자. 근데 이게 내가 정한 내 휴식 시간이랑 겹친다면 과감하게 안 돼, 나는 지금 좀 쉬어야겠어.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떤 업무나 뭐가 막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무리스럽다고 느낀다면 과감하게 말씀을 해야겠죠. 아니오라고. 못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 그걸 통해서 좀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신을 케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5가지 러브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꼭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퀄러티 타임.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이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마치 그러니까 나를 또 다른 나의 친한 친구처럼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내 자신과, 그죠? 퀄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러티 타임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질이 좋은 시간이죠. 퀄러티. 그래서 이제 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좀 좋은 것들, 아니면 재밌거나 휴식이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뭐 아름다운 곳을 산책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에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갱년기에 아내를 두신 분이라면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아니면 이제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여성분들이 경우에 혼자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도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그죠? 뭐 백화점이나 뭐 그 스토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 하나 골라서 선물하는 거죠. 예쁜 박스에 포장해서. 그리고 이제 피지컬 터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육체적인 터치인데 좀 위로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지컬 터치가 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마사지를 받는 거, 아니면은 허깅하는 거, 서로, 그죠? 포옹해 주는 거, 뭐 아니면 그냥 가볍게 등을 어루만진다는 거, 이런 거, 그런 행위로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language of affirmation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제가 말한 self affirmation,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거울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그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acts of servi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동인데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뭐 구두를 닦아준다거나 아침을 대신 차려준다거나 뭐가 있을까요? 뭐 청소를 더 많이 한다거나 설거지를 더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행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한다는 개념으로 좀 케어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디 이미지예요. 바디 이미지. 그러니까 몸이 변하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랑은 이제 다른 몸이 되죠. 근데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과거랑 비교하면은 상실감이 느껴지고 막 자신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근데 다른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해보세요. 거울 앞에 한번 서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 몸을. 전신 거울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그냥 몸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얼굴부터 다리까지. 예. 그리고 옛날 한 12살 때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 뭐 한 18살 때 모습, 그 다음에 뭐 한 23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년 터울로 자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현재 모습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옛날의 나의 모습이 그냥 옛날에 그랬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속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옛날의 나의 모습, 뭐 18살 때의 내 모습, 23살 때의 내 모습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면 지금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나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속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와 내가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좀 한번 느껴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또 5년 뒤 내 모습, 뭐 10년 뒤 내 모습. 그래서 어떤 모습의 여성으로 내가 계속 커 나갈지, 성장해 갈지 그런 역사의 라인 속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전이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잘만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가 이제 건설되는 중인데 저는 좀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안목으로 새롭게 좀 여러분의 모습을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사회가 아니면 사회나 우리가 우리 모습에 대해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회가 보는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 모습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가 중년 여성들을 보는 그런 시야 아니면 가족이 엄마를 보는 시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런 거를 일단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러티브 상담에서는 디컨스트럭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이미지를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그죠?
내 역사라든가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뭐 꿈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아니까 내 자아, 이미지, 또 내 모습을 그냥 내가 일단 내 기준과 내 뭐랄까 나만의 방법 아니면 나만의 틀로 일단은 세워 나가는 거예요. 빌드업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전에 내가 일단 내 자신을 빌드업하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건강한 자아를 건설해 가는 거.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daily adventure, 그죠? 매일매일의 모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daily adventure, 모험이 있냐 아니면 없냐의 문제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 속에서 그죠? 그냥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스피릿을 갖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행동한다면 그것만큼 큰 우리의 강점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정말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즐기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